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강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공식 발표한 이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당원들 사이에서 김경수 지사의 복권 결정이 보수주의 가치를 배신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의 배신자라고까지 부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당 내 갈등이 폭발하고 있으며 특히 지도부 인사들 간의 의견 충돌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등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당내 분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결정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부의 동의 없이 또한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정은 지도자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복권 결정은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해서 대립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대표가 당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그의 행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다른 당원들은 그를 옹호하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통해 한동훈을 몰아내려는 용산의 계략 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대표가 당의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가 당내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이 외부의 도전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의 리더십과 정책에 대한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당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 했지만 오히려 강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건국절 이 논란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이 이 문제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광복절 보이콧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이는 평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그에게서는 보기 드문 반응입니다. 그러나 광복회와 야당은 광복절 경축식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국회의장도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건국절 제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의견. 현재 상황은 국민의힘 내에서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당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당의 단합과 정치적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려면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들이 여러 차례 이종찬 광복회장을 직접 만나고 전화로도 연락해 정부가 왜 건국절 유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건국절이 현재 민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를 추진할 명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영석 관장의 임명 철회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복회는 정부가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삼으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인식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건국을 특정 시점이 아닌 1919년 3.2 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미래의 남북 통일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국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석 관장의 임명을 역사 쿠데타 외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같은 독립운동의 상징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를 친일 미화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의장은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논란을 종결짓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건국절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성명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축식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영석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 현재 상황은 한국 사회 내에서 역사인식과 관련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반대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세와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재정 건전성을 논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 즉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의문입니다. 최 대변인은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예산이 필요한 모든 법안을 검열하려는 것은 지나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민생을 구실로 협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필요한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두고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논란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조차 대통령이 마음 편히 휴가를 보내지 못하는 현실은 그만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며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행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의 밀리터리 룩 패션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휴가 중에는 해군 복장을 입고 군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많은 이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월 4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는 전통시장인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하고 진해와 계룡대 등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운동 경기를 즐기며 격려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면제받은 윤 대통령이 유난히 밀리터리 룩에 애정을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을 자아냈습니다. 지난해 여름휴가뿐만 아니라 6월 프랑스 순방과 7월 리투아니아 순방에서도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하며 산책한 바 있어 그의 패션 선택이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많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복무를 면제받은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군대를 방문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그가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출장 중 전자결제를 통해 최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두 번째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과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해병대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부하면서도 해군 복장을 입고 군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많은 이들에게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그의 거부권 행사 간의 모순은 공공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현재 군대는 각종 사고와 열악한 근무 환경, 군인 연금 제도의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동은 군 간부들과 병사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겉으로만 군인들과 소통하는 척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으며 최근의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 이상으로 국가의 리더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군인의 생명과 명예가 걸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기보다 국가의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 의견. 최근 대통령의 행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군복 착용 간의 모순된 행동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 대통령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닌 진정한 국가 리더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